전세보증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은 2주택자까지는 아무리 보증금이 많아도 비과세입니다. 3주택부터 간주임대로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세 임대 소득 신고와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월세 조금 받고 있는데 신고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날 큰 거 한 방 맞습니다. 이 내용을 주제로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월세를 받게 될 텐데, 이제 임대차가 시작되고 나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발생된 월세 소득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 사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5월에는 임대 소득과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 상승 이제 부담 압박이 될 것이고, 그러니 이제 가능하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숨기고 싶거나 신고할지 말지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당국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산세를 포함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요. 과세 당국은 이제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2020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 6월 달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신고로 대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은 임대차 데이터를 많이 확보가 돼 있겠죠. 처음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도입할 때만 해도 과세 당국에서는 과세 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고 본인은 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을 테고, 임차인은 또 임차인 나름대로 월세 세액 공제 받으려고 세액 신고를 할 테고, 이렇게 종합적인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과세 당국에서는 이제 누락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추징 가능하겠죠. 이게 국세청은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포수가 꽁한테 총을 겨누면 꽁은 몸 전체를 숨기지 못하고 그냥 머리만 숨기고, 자기가 머리만 숨겨도 숨기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과 비슷한데,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조사하면 다 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잽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는 카운터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죠. 결국은 소득세 추징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 또 드러나서 추징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허들 경기를 허들이 10개가 된다 하더라도 9개 잘 건너면 뭐합니까? 하나 걸려들면 바로 그냥 꼬꾸라지는 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 소득을 있으면 누구나 다 신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제 요건을 보면 이제 주택 수하고 이제 월세냐 전세 보증금이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냐 비과세가 좀 나눠지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1주택은 이제 비과세입니다. 2주택부터 이제 과세가 되고요. 다만 월세도 호가주택 기준시가 실거래가가 아니고요. 기준시가가 12억이 초과되면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기준시가가 9억이었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12억으로. 그래서 2023년도 월세 수입은 기준시가가 12억이 초과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고요. 12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월세를 받았을 때만 과세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령 1주택 다 하더라도 9개의 주택 임대 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또 이분들도 과세가 되고요.
근데 전세보증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은 2주택자까지는 아무리 보증금이 많아도 비과세입니다. 3주택부터 간주임대료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과세가 되고요. 작지 않은 주택,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이 확보가 되고 이 세 주택을 다 보증금을 합했는데 3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이제 간주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택수 판정이 중요한 내용인데 주택수 판정 기준을 보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만 합산이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설령 자녀가 이제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40평방미터 한 12평 정도 되겠네요.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데다가 또 기준시가가 2억이 안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인 1주택자는 올해 2023년도에 월세 소득이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초과인 경우에만 월세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부과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2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모두 과세 대상이 될 거고요. 전세보증금 받는 2주택자는 보증금이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자니까. 아까 간주임대료는 3주택부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주택이 보증금이 합이 뭐 1000억이에요. 근데 추가로 소형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3주택이지만 이 소형주택이 한 주택이 껴있다 보니까 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과세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는 건 무작정 이제 종합과세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뭐 기타 소득 다 포함이 돼서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가 되고요.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이하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종합과세를 신청을 할지 분리과세 중에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리과세가 유리하긴 한데 이제 필요경비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이자 부담이 큰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신청해서 근로소득세 환급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소득을 내가 이제 신고를 누락했는데 적발이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타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부과가 될 거고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에 대한 누락세액의 20%가 또 가산되겠고, 납부는 또 지연됐으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원칙적으로 때가 돼서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닥쳐서 뭐 가산세를 내는 한이 있어도 그때 하겠다고 하시면 이제 그렇게 본인이 이제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